지난주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21.2%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하루 확진자는 일단 오늘 1,300명대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 국내 확진자를 전주랑 좀 비교를 해봤더니 20% 정도가 감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방역당국 설명대로 이건 예방접종 효과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기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기엔 좀 이릅니까? 네, 그 이유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3,000명 확진자가 나왔던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가 잊어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연휴의 효과라고 하죠. 어제까지가 대체 휴일이었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줄었던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전주 월요일도 대체 휴일이었기 때문에 대체 휴일이 지속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검사 건수라든지 확산세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석이 지나자마자 검사를 대기 인원들이 한꺼번에 검사를 하면서 3,000명대가 기록됐던 기억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확진자 숫자를 봤을 때 네. 만약에 그것이 돌파 감염을 포함한 확진자가 같이 있다고 하면, 즉 예방접종 받은 사람들도 감염은 됐지만 무증상인 사람들 있는 상태에서 1,000명대 내외로 줄어드는 시점이 된다면 그때 비로소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 즉 노출돼서 감염이 확인되는 양성 판정자지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1,000명 내로 줄었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옳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른 판단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김부겸 총리가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10월 방역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 일상회복 저희가 11월 초 이렇게 예상한다는 정은경 청장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그러면 아직은 좀 이른 판단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지 과학적 근거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해지한다, 어떤 근거보다도 그냥 정부적 판단으로 해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즉 어떤 확진자 숫자라든지 확산세보다는 국민적 동의를 통해서 확진자, 환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계절성 독감인 경우에 계절성 독감으로 진단되면은 그냥 치료하고 2, 3일 쉬고 나와가잖아요. 예. 그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동의를 통해서 앞으로 코로나19에 노출 양성 판정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지속적으로 격리시킬 건지 아니면 일상 회복을 위해서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네.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때 결정될 때 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몇 월 며칠부터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확진자라고 판정되는 양성 환자가 네. 급격히 늘어났었거든요. 예. 그랬다고 하면 그때 다시 옛날을 돌이킬 수 있느냐?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예방접종률이나 현재의 확진 판정에 따라서 근거하는 것보다는 그전에 이런 동의를 통해서 양성 판정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와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교수님, 4차 대유행 이후에 크게 눈에 띄는 집단 감염은 없었는데요. 최근 유행 상황 중에서 수도권 전통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 어떤 전통시장의 특정 시장을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지금 일상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죠. 사실 거기서만 집단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적을 못하는 게 거의 30%인데 예. 추적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발표가 난 것입니다. 이 여기 오히려 추적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발표가 된 것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기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 이름이 나옴으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되거나 실제로 생업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측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가 추적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으니 오히려 보면 더 안전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현재 추적되지 않은 우리가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시는 분이 거의 30% 이상이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집단 발병이라는 것이 지금 줄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비로소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대응이 가능한 전통시장 등이 예전보다 더 추적 관찰이 가능하고 QR코드 확인이라든지 네. 이게 예전부터 더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 믿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네.
자, 내일 이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 이제 첫 출범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여기서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좀 놓치면 안 될 부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낙인 찍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의 코로나19 두렵죠. 저희 의료진들도 초기에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레벨 D 방호복, 우주복처럼 입고 들어가서 환자분들을 감염되면 나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의 치명률이라든지 중증 이완율 또 그거에 따른 예방접종의 효과와 먹는 치료제 등 다양한 방법이 나오면서 네. 얘기가 논의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중요한 거는 과거에 감염되셨던 분들, 양성 판정 받았던 분들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적인 상담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 경제 사회적인 제재를 받았던 분에 대해서 낙인 찍기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감기처럼 걸릴 수 있는 부분 누구나 걸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 걸렸던 부분에 대해서 예. 열려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래야 다음에 누구라도 감염됐을 때 실질적으로 아 이거는 그냥 독감 같은 거였어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국민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단계적인 일상 회복, 결국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자, 관련해서 최근에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를 수능 이후로 미뤄달라 이런 국민 청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얘기는 아까 해줬던 질문하고 배치가 되는 게요. 예.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11월 둘째 주보다 당겨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에 배치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하면 이제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연휴 때 사람이 많이 하니 크리스마스 연휴 지난 후에 하는 게 좋겠다. 또 독감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면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사회적 동의가 가는 게 좋을 거라 되고요. 대신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능을 보는 인원들이 40만 명, 50만 명을 하면 그 사람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단일 기간에 많은 사람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정부적으로 고려해서 예. 수능이 끝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후로 미루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큰 그림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자 저희가 그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 관련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뭐 화이자 접종 완료 2달 지나면 이게 낮아진다 효과가 그래서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오늘부터는 의료기관 종사자들 일찌감치 이제 백신 접종 완료한 분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우선은 화이자 예방접종 이후 2달이 지났더니 면역 항체가 떨어졌다라고 예. 하는데 그런 뉴스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그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했지만 항체가 떨어져서 추가 접종이 필요한 분도 있지만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항체가 음성으로 나와도 젊고 건강하고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비형간염 예방 접종의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것이 숨어 있을 뿐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75세 이상, 그다음에 면역이 약한 분들, 그리고 환자분들 직접 모셔야 되는 저를 포함해서 의료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의료진으로서 당연히 전 접종할 거고요. 하지만 예. 젊고 건강한 층에서의 보편적인 추가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리를 갖고 의학적 근거를 대야지만 많은 분들이 따라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교수님, 75세 이상 고령층의 독감 예방 접종도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올 겨울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하고 맞물리면서 독감하고 같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전문가분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 이제 곧 오늘 경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영국에서 경기할 때 보면 스타디움에 마스크 쓰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보복 심리라고 하죠. 아, 내가 그동안 2년 정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이제는 나도 자유롭고 싶어. 네. 그리고 맥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어. 사람들이 모이죠. 독감이라고 하는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발병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방접종도 어느 정도 진행돼서 유행하지 않았지만 네. 올해는 비슷한 경로지만 다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만큼 독감 예방접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서 진행할 때 분명히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해도 된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그런 예외 규정이 늘어나면서 아마도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등에서도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아마 똑같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 교수님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미 FDA에 이제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죠. 코로나 치료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 거고 뭐 아직 결과 나오려면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뭐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좀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고 또 어떤 부분 주의해야 될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먹는 경구제가 일단 승인을 받은 거는 그 승인 신청한 거는 신청을 한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요. 네. 사실 이 몰누피라빌이라고 하는 약 자체가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의 치료제로 개발이 됐던 것을 유효 임상 물질로 해서 진행됐는데 여기 특이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는 게 4일간은 성관계를 맺거나 또는 예. 맺지 않도록 하고 수유부, 임신부는 피하는 게 좋겠다. 여기 이제 확대 행상이 되면 이게 기형아라든지 유전자 변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약의 근본이 보통 우리가 아미노산의 그 연결고리가 뭐 아데노신 구간에서 A, C, T, U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하나 변형되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변형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있지만 심사 관리 진행하면서 예. 안정성이 확보돼야지만 진행되고 실제로 50세 이상에서 처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병욱 춘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